뭐 이게 이제 돈이 막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강효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보도지원 비서관은 뭐 집을 내놨다고 해요. 네. 그러면 봉욱, 문진영, 최성아, 이태영, 김현지, 이성훈, 권순정, 이주환, 김소정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집에 집착해가지고 안 내놓습니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도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네. 어제는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부동산 정책이 뭐 주된 화두 중 하나였는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진짜 5월 9일에 끝이다. 아마 이런 거 없다. 진짜 끝이야.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얘기조차 하지 마라. 네. 확실하게 끝내겠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라고 했고 또 SNS에 막 그 이제 부동산 중과유예 해제 관련한 비판 기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니 돈위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입니까? 이 사람들아? 라고 또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 없는 청년 세대들의 눈물은 못 보고 네. 왜 다주택자들의 뭐 눈물만 자꾸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좀 SNS에 한 것 같은데 돈이 마귀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수위가 높다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마귀라는 표현은 이재명 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때 비슷한 표현들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돈을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마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나는 다 끊어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장 때 돈 싸들고 온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CCTV 설치했다. 뭐 네. 이런 얘기하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마 강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정한 돈들이 뭐 천사의 얼굴 하고 와서 나중에 뭐 악마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예. 아마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거를 이제 뭐 종교적으로 뭐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약간 대통령의 레토릭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다만 뭐 이게 조금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강하게 언론과 이제 정치권을 조금 비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좀 전선을 긋는 거 아니냐 좀 우려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뭐 다주택자의 눈물 뭐 이거 기사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했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고 물음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 언론하고 경제 언론이 다주택자가 지금 눈물을 흘린다.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썼다라는 거를 오마이뉴스가 비판을 했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게 돈이 마귀라고 하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뭐 예를 들면은 2일 날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무리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또 이제 야당을 겨냥해서 쓴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전선에 직접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냐 이게 이제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좀 공격의 대상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돼서 이게 약간 건전한 토론이 안 된다 이런 언론에서의 뭐 불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좀 거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좀 있으신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신감과 답답함의 표현이 아닌가. 자신감, 그런 생각이 답답함. 듭니다. 나는 코스피 5천까지 누가 나 할 줄 알았어? 난 해냈잖아. 그때 다들 뭐 못 믿었을 때. 부동산 집값 다 못 잡는다고 하는데 난 할 수 있어. 난 이재명은 믿어봐. 합니다. 네. 그런 자신감 표현이고 네. 또한 참모들이나 부처 장관들이
본인을 좀 제대로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SNS 상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 문제 사실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예. 저는 저희 일산지 폭등했으면 그만 일산집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사실 그런 곳들이 이제 대부분 정상적인 시장인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서울 쪽이 너무 좀 많이 올랐죠. 이런 일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지방 선거 때 서울 지역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니냐라는 지방 선거용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더 할게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비판, 김준일 다주택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다주택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네. 뭐 이게 이제 돈이 막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강효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보도지원 비서관은 뭐 집을 내놨다고 해요. 네. 그러면 봉욱, 문진영, 최성아, 이태영, 김현지, 이성훈, 권순정, 이주환, 김소정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집에 집착해가지고 안 내놓습니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분들도 다 다주택자고 네. 다주택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주택자를 다 악마화하거나 마귀화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단순화하면 안 된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뭐 억지로 팔으라는 거 아니고 팔지 말라고 해도 팔고 싶게끔 만드는 그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사실 경기지사 때는 네.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들 다 팔아라.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적인 좀 조치처럼 지시를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비판 있는 거 나도 안다. 청와대 참모 중에 뭐 몇 명, 12명이 다주택이고 나도 아는데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파는 게 이익이도록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9일까지 그 유예하는 거는 확정, 그러니까 5월 9일에 끝나는 건 확정이고 대신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네. 일단 좀 봐주는 거죠. 계약서 쓰면 잔금 치르고 등기 치는 것까지는 조금 더 봐줄게라고 하면서 지역을 좀 나눴어요. 네. 강남 3구랑 용산 이렇게 네 곳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는 잔금 등기 완시켜라라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지난 11호 네 부동산 대책 때 편입된 지역 나머지 지역들은 네. 6개월,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도 봐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뭐 일단 지금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지금 뭐 서울시 아파트 매물은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죠. 네, 근데 이제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과 거래가 이루어진 거랑은 다르게 봐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 팔리고 이렇게 거래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네네. 얘기를 드리면은 제 말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뭐 준이라 부자가 세금 내는 게 아깝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네네네. 사람. 보유세 올려야 되고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해야 된다. 코스피 5천까지 갔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안 하면 언제 도입할 거냐 이런 거 세금을 지금 저는 더 걷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 보유세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 저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그거와 무관하게 이게 일종의 갈라치기처럼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좀 통합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거 우려를 전한 거예요.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세금을 올린다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야 나는 뭐 선거 유불리 신경 안 써.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주도권 잃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드라이브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대통령의 때문에 진정성 모릅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진정성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평가하시고 저는 그 이면에 어쨌든 선거용이라서 세금 문제를 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선거 지나고는 건들까요? 거기에는 이제 국민연금, 네. 연금 개혁 있잖아요. 공무원 사학연금 개혁. 그것까지 아마 2028년 총선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선거가 없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그러한 연금 개혁까지도 다 한번 하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도 참모들 가운데도 다주택자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또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이분들에 대한 전화 인터뷰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전화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에 발맞춰서 이런 좀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 몇 명이나 있나라고 보니까 24명 정도가 있고 네. 이제 그 중에서 6명, 그러니까 모두에게 물었는데 11명은 팔 거를 물었더니 답을 안 했고 6명은 팔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절반이 넘는 분들이 팔기 어렵다고 했거나 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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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세금 내면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부 네. 입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억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들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상속받은 거.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그래서 뭐 가족명의 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줬는데 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거기 세입자를 또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막 이런 뭐 디테일한 이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유 없는 뭐 사정은 없잖아요. 이게 참 대통령으로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세게 지금 몇 번째 계속 드라이브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 의원들이 안 따라줘.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방침에 동의하고 네. 같이 하기 위해서 전 팝니다. 이러면은 100점. 근데 사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되겠죠. 송기현 의원이 그렇게 야당에서도 얘기했어요. 비판 많이 할 거예요. 네, 네. 뭐냐 지금 당신들 참모들,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들. 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참모들부터 팔라고 예. 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김조원. 직 대신 집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김조원이 그만뒀나? 그치. 그리고 노영민은 노영민은 팔았지. 그 충북의 청주집을 팔고 뭐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용인시 거를 내놓으니까 서울은 지켰다. 뭐 중앙일보가 뭐 보도 쓰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논의로 들어가면은 하등 좋을 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지 이거를 누구를 강제로 팔라 말라 하는 거가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논의로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어요. 네. 그럼 서울에도 물론 전세를 살 수도 있죠. 서울이든 자기 지역구든. 그런데 서울에도 집이 있고 이를테면 자기 지역구에도 집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장도혁 대표는 6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상속분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사실은 다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일부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이 집에 많이 매물을 내놓는 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막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좀 위험하다. 이건 모두가 그러면은 민주당도 국힘도 청와대 참모도 모두가 막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또요? 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니까 뭐 집을 10채 갖든 20채 갖든 돈 있는 사람 네. 투자할 수 있죠.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네. 도덕적인 윤리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집 없는 분이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살펴야 공직을 할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거지. 네. 나는 공직도 갖고 있고 난 돈도 있어. 그럼 내가 뭐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거는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체성 혼란을 좀 겪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이건 얘기했어요. 평소 국회 있을 수준이시- 때부터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국힘에나 좀 팔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힘도 팔아라. 장동혁한테 좀 장동혁도 팔아라. 공직자들은 그러면 안 아이고,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인데. 네,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뭐 본격 토론이 한번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저희 그때 같은 보기로. 최고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또 뭘 아이고, 이제 별도의 부동산 프로그램을. 전문가. 네, 부동산 전문가. 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김준일 평론가인데 그 너무 2부에 나와요. 그럼 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남아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 대통령의 이 강경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지금 미국이 다시 관세 25% 올린다고 하고 당내에서는 뭐 이른바 명청대전 2인자 싸움하고 하니까 분노의 화살을 뭐 집 가진 중산층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의 기본 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집권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좀 웃기더라고요. 공격을 하면 끝까지 할 것이지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마이웨이 하셔라.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보시고 나중에 내 탓하진 마세요. 아니, 뭐 요 정도가 아마 잠깐만, 좀 이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장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교섭단체 그 대표연설? 대표연설을 했는데 네. 여기서 정책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장도 대표가 뭐 이제 민주당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하자 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민생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뭐 너 대통령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차피 이거 실패할 거다 알아. 이런 거를 하는데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기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선택적 기력입니다. 아하. 한동훈 제명할 때는 갑자기 기력이 불끈 나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종에서. 제명했다가 대통령 뭐 부동산 얘기하니까 기력이 없어 이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네. 저 이거 선택적 기력에 진짜. 말을 그대로 좀 돌려주고 싶어요. 네. 민심의 장벽은 높고 윤건희를 옹호하는데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한 곳이 결국에는 한동훈이냐. 아하. 마이웨이 해봐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결말 직관하겠다. 전 이렇게 말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아하. 나중에 장성철 탓하지 마라. 네. 자, 장성철도 말릴 힘도 기운도 저도 없으니까. 뭐 아침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게시글에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투기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어 오는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야권과 경실련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요구한 논리에 이 대통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재차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 대통령이 연일 내놓는 직설적인 메시지에 김상호 춘추관장과 강유정 대변인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내놨습니다.